자, 공무도하가 갈래는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보다 한참 앞에 창작된 최초의 서정시가라고 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현대 영화 중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영화 제목을 들어봤나? 노부부의 슬픈 사랑 이야기인데 그 영화 제목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 고대가요는 보통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져. 그래서 배경설화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광리자고가 사람 이름이야.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갔다. 그때 흰 머리를 풀어헤친 어떤 미친 사람, 백수광부라고 해. 흰 머리에 미친 남자. 술병을 들고 어지럽게 물을 건너가고 그 아내가 쫓아가며 말렸다. 백수광부와 백수광부의 아내를 광리자고가 관찰을 하고 있는, 목격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남자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 아내는 공후를 타며 악기야 공무도하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소리가 매우 슬펐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도 스스로 몸을 던져 물에 빠져 죽었다. 굉장히 무서운 또는 슬픈 이야기지. 광리자고가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그가 본 광경과 노래를 이야기해 주었다. 여옥은 슬퍼하며 공후를 안고 그 소리를 본받아 타니 듣는 자들은 모두 슬퍼했다. 여옥은 그 노래를 이웃 여자 여용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를 일컬어 공후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백수광부의 아내가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공무도하고 나중에 광리자고의 아내인 여옥에 의해서 불리고 전파된 노래가 공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걸 구분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자. 본문을 보면 한자가 나타나는 부분과 해석이 써있는 부분으로 나뉘지. 한자로 기록된 이런 작품을 우리가 번역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한역시가라고 불러. 공무도하.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먼저 화자를 찾는 거지. 화자와 대상을 찾는 건데 화자가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배경설화를 고려해 봤을 때 물을 건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겠어? 그지? 백수광부의 아내가 되겠지. 그러니까 화자는 아내가 되고 이 화자가 이야기하는 그대, 이 부르는 대상인 백수광부가 되겠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물의 의미야. 물. 한자로 보면은 이 하자가 물, 하자야. 그래서 이 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읽어 나가야 한다. 물을 건너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경고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물은 위험한 대상이기 때문에 건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임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그대 결국 물을 건너셨도다. 만류를 했지만 결국에 떠나버렸지. 여기서 물은 그래서 이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물이 장애물이 돼서 임과 화자의 사이를 갈라버렸지. 결국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그래서 여기서 물은 죽음을 의미한다. 가신 임을 어이할고 하면서 화자의 체념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지. 물의 의미가 사랑에서 이별, 이별에서 죽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마지막에 이제 배경설화를 보면 어떻게 됐었지? 백수광부의 아내가 공무도하가라는 노래를 부르고 본인도 물에 스스로 빠져들지. 그래 죽었다라고 전해지는데 결국에 스스로 물을 던져서 물속에서 남편과 재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의 의미는 사랑, 이별, 죽음이라면 마지막에 배경설화의 결말 부분까지 본다면 결국 물의 의미는 재회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엔 이 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기억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